근간 제일 많은 리더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 왔을 때도 그때는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니까 네, 한 30에서 한 5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꽉 찬 리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네요. 네, 겁이. 저는 엔데믹 이후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참 드물거든요. 소규모 위주로 해서 또 온라인 통해서 진행하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한 살 더 먹어서 기분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있을 때 기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한국아메 교육부 뉴트라이트 교육 담당자 서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인사 드리는 건데요. 새해 첫 기념으로 해가지고 영업부 분들과 여기 리더 여러분들께서 이런 과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뉴트라이트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총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첫 주 차에는 오늘 이 시간이죠.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 뉴트라이트의 남다른 생각에 대해서 브랜드 철학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뉴트라이트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2주차에서는 우리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로잉 랩에 대해서 또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서는 밀레니얼과 직장인 또 은준세 대상으로 해서 보통 30대부터 50대 사이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과 더불어서 뉴트리라이트 제품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주차에서는 여성 건강 그리고 세컨 밀레니얼 건강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강 영양 정보와 더불어서 제품을 연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외부 강사님들께서 영양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전이라는 부분 하나하나의 영양소의 특성보다는 어떤 제품과 매칭해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차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리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뉴트라이트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뉴트라이트가 왜 가치 있는지 또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막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브랜드 어떻게 보면 교과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뉴트라이트의 가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릴 때에는 꼭 이 얘기를 드려요. 여기 계신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선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리더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한테 전화 오시거나 톡 주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뉴트라이트 기존 제품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나온 제품들의 비교점에 대해서 찾아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비교점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세세한 부분,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없고 어떤 영양소를 썼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굵직굵직하게 이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마디로 라벨 이면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가 그 제품의 가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데 지금 이 5가지 기준을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섭취하고 있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저희 딸에게 권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역시도 저 5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제품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이렇게도 얘기 드립니다. 저 다섯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이라면은 그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섭취하셔도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더불어서 또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보신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찾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도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기억 니은이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아니야?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당연히 영양소의 균형이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축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영양소가 있겠지. 자사 제품이라면 그 회사에서 당연히 원료를 재배, 수확하고 또 자사 설비 시설에서 제품을 엄격한 품질 관리에 의해서 만들겠지. 또 제품은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검증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5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 찾는 거 진짜 힘듭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본을 지키는 건강기능식품 찾기 힘들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5가지 조건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앞부분부터 얘기 드리면 영양소의 균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양소의 균형. 여기 지금 많은 리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양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잖아요. 또 권장하시잖아요. 그 영양소의 균형이란 무엇이에요? 뭘 위해서 우리가 영양소의 균형을 따지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양소의 균형이 왜 중요할까요? 네, 질문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 물어보죠. 이 WX를 딱 전달하면서 이렇게 딱 드리면 이게 왜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양소가 왜 좋은데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 그럴 수 있을까? 영양소라는 것은 신체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의 신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를 우리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5대 영양소를 가장 기본으로 꼽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 기본적인 5대 영양소고, 이 5대 영양소를 바탕으로 신체가 유지가 되죠. 또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죠.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5대 영양소를 3대 영양소 개념으로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5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지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질을 제외하고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많이 꼽습니다.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건강기능식품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방을 보충하는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역적이 되겠죠. 이거 먹으면 지방이 늘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제품을 과연 환자가 아닌 이상 누가 사 먹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탄수화물과 지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3대 영양소 같은 경우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는 탄수화물과 지질을 제외하고 신체를 구성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리터님? 세포의 기본이 된다. 네. 저 이사님이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지금 한 30분 전에 혼나고 나왔어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네. 있습니다. 11시에 가서 11시 50분에 혼나고 나왔습니다. 11시 50분까지. 네, 단백질이란 무엇일까? 단백질이란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있는 그대로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 얘기를 많이 해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보고 있을 때 그 결과물이 단백질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리더님이 제 얼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제 피부는 왜 이렇게 오늘 검은틱틱해? 피부를 뭘로 만들어졌어? 피부가 단백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절이 안 좋아 보이지? 관절은 뭘로 만들어졌어?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탄력이 떨어져 보이지? 머리카락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되는 요소가 바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얘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백질을 일컬어
영양소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양소의 왕. 또 다른 얘기로는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타민 무기질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아무리 잘 먹어도 결과적으로 신체 내에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내 몸 단백질이 없으면 그 비타민과 무기질은 적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영양소 중에 하나이죠.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은 적절하게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또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적절하게 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섭취해야지만 너무나 당연히 건강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생활을 봤을 때에는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종류와 양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뉴트라이트 제품 한번 볼까요? 뉴트라이트 WX 한번 볼까요? 뉴트라이트 WX는 과연 어떤 영양소의 균형을 가지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구가 이런 얘기하죠. 한국인의 식생활에 맞춰진 제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100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60분이 섭취하지 못해. 그럼 부족한 40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기초 영양 제품이라는 것은 그 부족한 40을 보충해 줌으로써 전체 식생활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의 균형을 100으로 맞춰줬을 때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뉴트라이트 WX예요. 또 이 뉴트라이트 WX를 보시게 되면 딱 제품 하나 봐도 그 제품의 브랜드의 철학과 신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뉴트라이트 WX는 글로벌한 브랜드의 제품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WX는 그냥 한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WX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 호주 제품인데 이거 호주 넘버원 제품이고 뭐 유럽에서도 미주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과 WX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영양소의 절대적인 수치는 그 제품이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부분입니다. 뉴트라이트 WX는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에 맞춰진 제품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WX는 그냥 한국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본사 직원을 만나가지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죠. 기내들의 일상을 맞춰줘야 되니까 왠지 모르게 손님이니까. 농담삼 분위기 좋은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냥 불현듯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흘러가면서 웃으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마디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맥주 한잔 했겠다. 저도 그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고.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 구별하기 힘들 거라고. 마치 내가 미국 사람과 멕시코인들을 비교하기 힘든 것처럼. 구태여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네.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맞습니다. 극동에 위치한, 서구의 기준으로 극동에 위치한 세 나라 비슷하게 생겼겠죠. 근데 뉴트라이트 WX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 중, 일이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그 세 나라의 WX의 함량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손해보는 일이에요. 똑같은 원료와 배합비를 가지고 끊임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쉬운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엔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뉴트라이트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본원적인 의미는 그네 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을 맞춰야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사실 이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이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에는. 근데 이조차도 지키는 제품이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의 균형의 두 번째 의미,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이죠.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식생활이 변합니다.
변화무쌍하게 변해요. 오늘 좋아했던 거 내일 좋아한다는 보장 없고요. 어저께 먹었던 거 오늘 먹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걸 기간을 두고 보게 되면 저는 10년 전에는 피자를 즐겨 섭취했습니다. 통닭도 많이 먹었어요. 교촌을 많이 먹었습니다. 닭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품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교땡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먹지는 않습니다. 먹은다면 부담되더라고요, 괜히.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의 영양 섭취의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이 닭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겠죠. 식생활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데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7년 전에 내가 즐겨 섭취했던 거 그리고 지금 즐겨 섭취하는 거 분명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10년 전에도 김치찌개, 지금도 김치찌개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식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음식의 구성 성분, 배합비는 알게 모르게 변합니다. 알지도 못하게. 우리가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식품 업계에서 많이 나와요.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요즘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식품 중에 하나가 과자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였습니다. 초코파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는 초코파이를. 남들은 화장실에서 왜 초코파이 먹냐라고 욕하는 분도 계시면 전 그렇게 먹진 않았는데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는 제 얼굴만한 크기였어요. 진짜 이만한 크기였어요. 그거를 아끼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초코파이를 갖고 왔는데 이 초코파이가 그 당시에 얼굴만한 크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산도가 돼 있더라고요. 한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한 입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이렇게 컸던 거대했던 초코파이가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라고 하니까 저희 보스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굴이 커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알게 모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리더 여러분들은 우리 뉴트리 라면을 드시겠지만 소비자분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라면은 신라면이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신라면과 지금 신라면 한번 기회가 되셔서 맛을 보시게 되면 전혀 맛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신라면 배합비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양도 줄고 맛도 좀 변하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식생활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식생활을 그 제품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식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변한다면은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서 들어오는 영양소도 변해야지만 적정한 영양소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뉴트라이트 XX는 1998년도에 출시가 된 이래 지금까지 3번 정도 리비전이 됐습니다. 보통 7년에서 10년 주기로 영양소의 패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패턴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변해가 맞춰가지고 영양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의 변화라는 걸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업그레이드죠. 근데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WX의 영양소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재밌는 게 1998년도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영양소가 있었으면 2004년도에 리비전이 됐을 때는 이 영양소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야 업그레이드 새롭게 나오면 영양소가 더 늘어나야지 왜 줄어드니? 특정 영양소가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1998년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조사해 보니 이 영양소가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품에서 늘려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또 한 번 식생활이 변했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네? 그럼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선 덜어내야 되겠죠. 무조건 수를 늘리고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늘상 얘기 드리지만 최초의 건강기능식품, 당시의 건강보조식품은 제 초등학교 때 네? 원기소는 제 초등학교 때 먹었던 제품은 아니죠. 그보다 더 오래됐죠. 원기소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었던 첫 번째 인지가 됐던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잔디밭에서 노란색 원피스 입은 여자분이
하얀색 모자를 쓰고 뛰어다니면서 외쳤던 제품입니다. 무슨 나 그러면서 그 제품 한번 보자고요. 물론 단일 영양소 제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절대적인 비교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40년 전에 봤던 그 영양소의 함량과 지금의 함량이 동일한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본원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준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기초 영양 제품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영양소의 균형을 챙겨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 챙기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풍부한 식물 영양소입니다. 풍부한 식물 영양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영양소라고 얘기하면 농축물과 동일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농축물 영양소 얘기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 섭취하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그럼 채소와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먹어야지 돼 라고 해서 식물 농축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장에 좀 확대가 됐죠. 근데 식물 농축물 기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기 위한 진짜 목적은 그 채소와 과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이겠죠. 농축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농축물이 아닌 그보다 더 작은 집중된 영양소,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영양소라는 것이 농축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영양소의 함량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식물 영양소라는 의미는 최종 제품에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 영양소가 농축물이 아닌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제품을 선택하시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종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에 식물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한 제품이 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40종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뉴트라이트 W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제품 안에서 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품 안에서 초이스 있으신가요? 초이스 30페이지 때를 보시게 되면 뉴트라이트 WX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초이스를 많이 보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초이스에 나와 있는 모든 문구는 더군다나 수치는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검증한 거예요.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구를 보시게 되면 그 제품의 가치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 30페이지 정도에 가면 뉴트라이트 WX는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그리고 부원료로 20여 가지 식물농축물에서 얻어지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검출된 제품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문구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수치를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스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B라는 제품은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그리고 20여 가지 식물 농축물인 사과, 배, 딸기, 토마토, 배추 등의 식물 농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뉴트라이트 WX랑 확연하게 구분되는 문구죠. 뉴트라이트는 그 하나의 채소와 과일의 명칭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쾌하게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씁니다. 이 문구를 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 최종 제품에 그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채소와 과일이 좋아. 왜 좋아? 농축물이 좋아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채소와 과일 안에는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식물 농축물이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당연히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 안내서 중에서 식물 영양소가 몇 종이 들어가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한 제품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교육 때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접수가 된 건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 또는 5종의 식물 농축물
40종의 식물 농축물. 최근에 본 거는 72종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72종을 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물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사 제품은, 그 제품은 당연히 자사 농장에서 원료를 재배했겠거니, 자사 설비 시설에서 제품을 만들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 부분을 지키는 회사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제품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명확한 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건강기능식품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안을 보게 되면 기준 규격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하루 섭취 영양소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또 어떤 미생물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 유통기간 내에 영양소는 어느 정도 보존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뉴트라이트도 물론 이거를 준용하지만 뉴트라이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뉴트라이트가 1등이 된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 뉴트라이트의 남다른 생각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뉴트라이트의 남다른 생각의 시작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을 만들고 지금은 신념을 만드신 분, 창업자예요. 칼 램보그입니다. 칼 램보그. 이분이 1930년대 했던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식물 영양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구자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셨던 분이 바로 뉴트라이트의 창업자인 칼 램보그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저분이 계셨으면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식물농축물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다, 영양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옆집 아저씨가 맨날 산에 가서 나무를 떼어갖고 오고 집에서 막 끓이고 막 연구하고 있으면 그 분이 과연 우리가 올바른 시선으로 그분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타민에 대한 인지도도 없었던 시절에 그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1960년대 개발했던 제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판매가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천연 뉴트라이트 비타민 C, 철분제, 비타민 E, 천연 비타민 B군, 이런 제품을 개발했고 식물 농축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 철학과 신념을 이어오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1960년대 최초 바이오 트롤 미생물 제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좀 몇 가지 리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 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물을 얘기할 때 작물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작물이 자라는 토양에 대해서 관심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뉴트라이트의 창업자인 칼 램보그는 작물도 중요하지만 그 작물이 자라는 토양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뉴트라이트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체 유기농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저로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문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 세계 유일이라는 얘기예요. 유일의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 수확한 식물 원료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문구입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존재하잖아요. 수십만 종의 건강기능식품이 있을 거예요. 그 수십만 종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 못해도 수천은 있을 겁니다.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자체 유기농 농장의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 설비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 회사에서 만든 원료를 바탕으로 재배한 원료를 바탕으로 자체 설비 시설에서 만들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트라이트는 지금 현재 3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농장, 3개 지역에 4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농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허브를 주로 많이 허브고 있죠. 대표적으로 에키네시아라는 허브,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허브를 재배하는 곳이고요. 엘페타칼, 화산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연의 무기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토양에서 또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또 우바자라 농장에서 아세로라 체리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총 6,000에이커 정도의 자산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농장을. 근데 6,000에이커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평 이상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6,000에이커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33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6,000에이커가 어느 정도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나왔던 자료는 여의도 면적이 8배 정도 사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여의도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롤러스케이트를 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원이기 때문에 면적을 가늠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6,000에이커의 농장이라는 것은 축구장 넓이, 월드컵 구장 넓이 3,481개 정도의 사이즈다. 이곳에서 토양을 생각하고 우리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뉴트라이트 농장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위도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위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원료들을 재배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뉴트라이트 자사 농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부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자사 농장에서 그 원료를 다 수급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가지고 옵니다. 왜? 다양한 종류의 식물 허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27개 지역에서 저희가 파트너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 27개 농장의 상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 너희는 항상 너희 멋들어진 농장의 영상만 보여주느냐. 이 영상이죠. 항상 보는 영상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파트너 농장의 사진을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파트너 농장의 사진입니다. 네. 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파트너 농장의 사진이에요. 뉴트라이트 농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환경이 좋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접근하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뉴트라이트 농장의 전경이에요. 파트너 농장에 보시면 파트너 농장이고요. 모로코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여기서 뭘 재배하니? 뭘 생산하니? 뭘 재배하니?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서 우리 뉴트라이트 WX에 포함되어 있는 로즈메리를 여기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농장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 파트너 농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3대 농장 외에도 파트너 농장을 더 관심 있어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보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건 마음이지만 오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뭘 생산하는 거야? 진짜? 여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로스마리가 그 농장의 사진을 확대해 놓은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로스메리 사진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인위적인 농법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원료를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빅이라고요. 서운하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려요. 본사 자료는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촬영을 하실 때 뒤에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경쟁사에서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제가 오늘 교육자료 만들고 한 3개월 있다 그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제 자료 디자인 바꿔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경쟁사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저희 출시 세미나 하잖아요. 예전에 WX 출시 세미나 2019년도 했을 때 뒤에 맨 뒷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업계 지인분들이 다 앉아 계셨습니다. 실제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품 출시가 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트리플 X라는 그런 제품이 이마트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심지어 트리플 X는 저기 외국에 있는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WX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 제품이 용기도 똑같이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프랑스 농장이에요. 프랑스는 그나마 경치가 좋아요. 네, 여기는 우리가 완두, 프로틴에 들어가는 완두를 가지고 오는 곳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보신 우리 칼슘의 원료를 가지고 오는 파트너 농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서류화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 모든 원료에 있어서 종자에 있어서 이건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끊임없이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본사 직원과 얘기했던 앞서 제가 너희는 멕시코 사람 같아라고 얘기했던 그 직원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이 손 나오잖아요. 이 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 손이 누구 손인지 알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ABC에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오면 그 제품을 역추적하면서 그 제품이 어떤 시기에 어떤 원료를 바탕으로 어떤 종자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직적 통합관리 체계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수직적 통합관리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뉴트라이트의 설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뭐 전자식 된 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손을 탄다라는 건 또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땅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겠죠. 너희는 어떤 농법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하신다면 리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게 이 화면일 거예요. SBS에서 나온 농장 땅 그 비밀은 우리 농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농법에 대해서 보실 때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땅을 어떻게 비옥하게 만드는지. 사실 영양소, 아세로라 체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다양한 영양소가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야? 땅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결실로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럼 뉴트라이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재배한 작물들 있잖아요. 땅을 비옥하기 위해서 거름을 만드는데 작물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식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먹는 부분은 빼놓고 비가식 부분을 땅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브라질 농장에 있는 저의 동료들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손은 참 말라가지고 못 잡아먹겠어요. 이렇게 굶겨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얘기 드리는 이 소들은 먹는 소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에요. 저보다 잘 대우를 받고 있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당벌레도 동료고 매도 동료고 양도 동료고 다 동료잖아요. 그 동료 중에 한 아이가 바로 이 소라는 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대우를 잘 받습니다. 왜 대우를 잘 받냐라고 하면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배설물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뉴트라이트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소의 배설물을 활용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 거 좋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얘네가 먹는 것은 우바자란 농장의 푸릇푸릇한 아세로라 체리의 박을 먹고 있어요. 사료까지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화학적인 안 좋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료를 줘. 그럼 걔네가 먹고 배설하는 거는 거기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얘는 제 그냥 느낌에는 혈중의 비타민C 농도가 저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러운 친구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트라이트의 신념과 철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에 영향을 줬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연치 않게 저희가 찾은 내용이에요.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박종성 교수님께서 쓰신 비망록 중에 일부인데요. 이분이 어떤 문구를 썼냐면 우리가 한국아메이가 한국에 진출한 해가 몇 년도일까요? 91년? 굉장히 90년대예요. 90년대. 근데 그 이전 단계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뉴트라이트가 한국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PI사가 보내준 미생물 살충제라는 거예요. MPI가 바로 뉴트리라이트사입니다. 뉴트리라이트사. 1960년 최초의 바이오트롤 미생물 살충제를 등록한 기업이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1960년대에 미생물 살충제를 등록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보통 1960년대와 70년대는 식량 생산량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에 7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에 생활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전 초등학교 때, 당시 국민학교 때 도시락 싸갖고 오면 선생님께서 도시락 검사를 하셨습니다. 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흰 쌀밥만 갖고 가면 마이너스 1점인가 2점인가 그랬어요. 혼났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식량이 굉장히 심각난이 심각했죠. 1980년대 혹시 홍수 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모자른 건 아니었죠.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홍수 났을 때 식량을 지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아무튼 1970년대, 80년대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화학적인 비료를 화학적인 살충제를 쓰는 것을 굉장히 일반화했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살충제랑 비료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생산량을 극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뉴트라이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1960년대 미생물 살충제를 최초로 등록을 했고 그 농법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MPI사, 뉴트라이트사가 보내준 두 가지 미생물 살충제는 같은 해 12월 하순 귀국한 다음에 농업기술연구소에 인도해서 실용화 실험을 해봤다, 권고했다. 마지막 문구가 참 인상적이에요. MPI사가 20년 전 나에게 보내준 BT제, 미생물 살충제는 대단히 값진 선물이었지만 그것이 국내에서 일찍이 활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농법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뉴트리라이트가 이렇게 땅에 관리를 많이 하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땅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중요시 생각하지?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땅을 관리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그 식물이 자라는 땅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 영양소를 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어떠한 영양소일까? 농축물과 영양소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축물 안에서 뽑아낸 것을 우리가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봤자 특정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기는 힘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토마토에는 어떤 영양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식물 영양소 중에서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남성분들에게서 전립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펜이라는 영양소 토마토에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은 토마토 케첩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생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채소와 과일 중에서 섬유질이 가장 두꺼운 아이들 중에 하나가 얽히고 설켜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라는 아이 안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섬유질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안에 식물 영양소 라이코펜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식이섬유, 섬유질. 식이섬유를 의미를 풀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소화 요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아이예요. 즉 토마토 식이섬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코펜은 내 몸에 들어와 봤자 사람의 능력으로는 웬만해서는 이 식이섬유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마토를 많이 먹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스 많이 먹어도 사실상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토마토를 잘 먹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죠. 삶아 먹어라. 삶아 먹으면 잘 까지거든요. 그럼 토마토 섬유질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런 방법. 어떤 더 좋은 방법은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중해 식단 올리브유 넣어서 먹으면 섬유질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 올리브유와 함께 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힘들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토마토 그냥 먹기도 힘든데 언제 지중해 식단을 꾸리겠어요. 그럼 이미 건강해졌죠. 그렇잖아요. 또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 중에 하나가 레스페라트롤 많이 설명을 드렸죠. 레스페라트롤. 파란색 계통의 보라색 계통의 식물 영양소 대표 주자예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심혈관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스페라톨이 어디 많이 포함이 돼 있어? 와인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와인을 많이 섭취하면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기사 처음 나왔을 때 와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인 먹으면 건강해진대. 하루에 반잔 정도의 와인이 당신의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죠. 먹을 핑계가 생겼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먹지 못하거든요. 저는. 와인은 향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참 억울하죠. 저 이상하게 맥주는 잘 먹는데 소주 잘 마시는데 와인은 향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심지어 한 모금 먹으면 이렇게 픽 쓰러집니다. 가게를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와인이 비싸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논문이 발표됐을 때 와인 연필 들었을 때 저처럼 와인을 드시지 못하신 분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와 포도 주스를 그렇게 많이 섭취하셨어요. 포도와 포도 주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헌 자료가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문헌 자료예요. 어떤 문헌 자료였냐면 포도와 포도 주스에는 와인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레스페라트롤은 거의 없대요. 그럼 이 레스페라트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영양소는 알코올로 발효가 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로. 그래서 포도주, 와인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포도나 포도 주스에는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상황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율이 많이 얘기하죠. 아메퀸에서 저수율의 강점 뭐야? 시금치를 데쳤을 때 안에 있는 영양소가 용출되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물 영양소이든지 간에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뉴트라이트는 그 식물 영양소를 최대한 최종 제품에 존재시키기 위해서 토양부터 철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무엇이야?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식물 영양소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통칭해서 식물 영양소의 기능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헌 자료가 있더라고요.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신체의 유연성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할까? 우리 신체라는 것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식물 영양소는 이 항상성에서 좀 색다른 개념을 부여를 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가 일정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부러지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저 중간에 있는 신항상성 또는 이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해요. 신체 완충지대, 버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쉽게 예를 들어드리는 게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려요. 여름에 태풍 많이 오잖아요. 비바람 막 치고 그러면 쓰러지는 나무 보게 되면 얇은 갈대 같은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아요. 왜? 이게 유연성이 있거든요. 유연성이. 근데 부러지거나 그런 나무들 보게 되면 유연성이 없는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부러져요.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체 내 이런 유연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발생하지 않죠. 질병 이전 단계는 항상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데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식물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는 이런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 데이터가 1,800여 건의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 기준이니까 아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1,800여 건의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식물 영양소를 어떤 시기에 어떤 종자가 가장 가치 있게 열매로 맺히고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지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농법에서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뉴트라이트 농법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되면 뭐 땅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좀 관리가 좀 엄격한 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시즌제로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시즌제로 봄에는 어떤 작물, 여름에는 어떤 작물, 가을에는 어떤 작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뉴트라이트 농장도 시즌제로 원료를 재배를 합니다. 근데 그 시즌제뿐만 아니라 시간제로 또 원료를 수확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1,800여 건의 이런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작물 같은 경우는 그래 여름에 수확하는 게 영양소 많아. 근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여름 중에서 새벽 3시에 수확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대. 그러면 그 작물은 새벽 3시에 가서 수확해 오는 거예요. 어떤 작물은 해가 뜨는 시점에서 수확해 오는 게 가치가 있대. 그러면 새벽 해 뜨는 그 시점에 가서 원료 작물을 수확해 갖고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많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내려가서 일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가면 그냥 옷 갈아입고 해 중천에 오르면 잠깐 쉬다가 해지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과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 뜰 때 그냥 일하죠. 근데 뉴트라이트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각 작물의 특성화돼서 수확을 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닐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작물을 수확하고 나서 그 작물이 후숙되기 이전에 바로 1차 가공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품 그 원료마다 다 다른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원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밑둥이 잘린 그 작물이 30분 이내에 가서 1차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원료도 있고 어떤 1시간 정도 있다가 가공해야 되는 원료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그런 부분 있죠. 우리가 귤 있잖아요. 제주도 요즘에 귤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주도에서 귤을 올려보낼 때 기본적으로 완전히 익은 귤을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배 타고 오고 뭐 비행기 타고 오고 도로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덜 익은 약간 푸른기가 있는 귤을 올려보내요. 서울로. 그러면 오는 과정에서 후숙이 일어나죠. 후숙이 일어나면 당도가 쫙 올라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당도는 올라가지만 안에 있는 영양소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세로라 체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푸릇푸릇할 때 그 수확을 하잖아요. 그때는 영양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 1차 가공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낼 경우에 그 시간 동안 후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맛은 있으나 영양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뉴트라이트 모든 농장에는 기본적으로 본사 자사 농장에는 1차 가공 시설이 항상 붙어 있어요. 최적의 원료를 수급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최종 제품에 식물 영양소가 그렇게 존재하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게 우리가 지문 분석표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영양소들은 고유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요 시간대와 요 시간대에 피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피크를 통해서 그 면적을 통해서 정성과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야?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양송이 버섯 추출물에 비타민 D가 있다라는 이유는 바로 같은 시간대에 피크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피크 같은 경우 양송이 버섯 농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영양소의 그 피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일 영양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해서
복합물, 식물, 농축물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참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많이 드려요. 다른 지인분들께 뉴트리라이트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 많이 드려요. 그럼 뭐 하는 회사야? 식물, 농축물을 연구하는 기업이에요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만큼 단일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좀 얘기 드리면 뉴트라이트에 지금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문구가 나오잖아요. 이 2019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 국내 연구기관에서 19종이라는 문구를 저희가 검증받아서 그 문구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사 직원이 그 문구를 보자마자 굉장히 좀 아쉬워했습니다. 아쉬워했어요. 이전 제품은 5가지였거든요. 식물 영양소가. 근데 19종이면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 아쉬워하세요? 본사 뉴트라이트 그 개발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사에서 찍었을 때는 더 많이 나왔대요. 더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찍을 때는 좀 적게 나와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적게 나오죠? 같은 기계로 찍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 지문 분석표를 찍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라는 것이 필요해요. 스탠다드. 기준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시간대에 어떤 영양소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시간대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시간대에 나오는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본사는 그간 연구를 통해서 많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식물 영양소 당시에는 그 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에 그 피크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 드리면 제가 키가 183이에요. 아무도 근데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인정하냐? 제 왜 키가 크거든요. 나름 183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ABC 모든 교육장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줄자를 갖다 둬달라. 줄자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줄자가 바로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연구를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그 스탠다드가 있어야지만 이 제품에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뉴트라이트 브랜드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섭취하는 WX 지금 보시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너무 짧게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1000여 종의 식물을 가지고 20여 종의 우리가 식물 농축물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을 과연 어떻게 선정했을까? 누가 선정했을까? 기본적으로 1000종의 식물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의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000종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여 종이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 20여 종의 상호 보완 기능 또 영양소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2만 번의 배합 시행을 진행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사에서는 뉴트라이트 WX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라고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WX를 설명할 때 뭐 많은 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간 연구됐던 이런 문헌 자료를 이렇게 탁탁 붙여서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공존에 준용해서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뉴트라이트 WX 역시도 뉴트라이트 그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준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뉴트라이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구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제품의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문구가 바로 DNA 건강이라는 문구예요. 다른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은 어떻게 쓸까요?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터넷에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섭취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좀 바꿔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얘기가 일반적이죠. 비타민 A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B군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C는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을 주저리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이에요. 그게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그런 광고 문구,
기능성 문구이기 때문에. 근데 뉴트라이트는 좀 더 다른 문구를 쓸 수 있죠. 그 문구가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문구, DNA 건강과 관련돼 있는 문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광고 문구라는 것은 근거를 제출해야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뉴트라이트가 이 문구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DNA 건강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라이트 WX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참 재밌는 게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는 WX 중에서 한국 WX만 그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료 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연구를 진행해서 러시아 뭐 몇 개 국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문구를 이번에 또 연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뉴트라이트 WX 연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스터디를 했어요. 새로운 그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도 조만간에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논문 볼 때마다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서. 네. 다음에 WX가 나오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있을 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있는 건 사실인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나온 결과가 이런 거예요. 혈중 활성산소를 감소시킨다. 활성산소라고 원래 쓰면 안 되고 활성산소 종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 종. 근데 활성산소가 우리가 좀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활성산소 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성산소 종. 산화적 스트레스를 올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 드렸을까요? 질병이라는 것으로 발현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좋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관절이 생겼어. 어느 날 갑자기 난 뚱뚱해졌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산화적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신체가 약해지게 되고 우리 신체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감내하지 못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로 발현되게 되는데 그 산화적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혈중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그 혈중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내용이죠. 더불어서 DNA 건강, DNA 꼬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P 체크포인트 키나즈 1이라는 단백질이라는 것도 이름 굉장히 어려워요. 체크포인트 키나즈 1 단백질. 우리 신체 내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교육장 위에도 어디 있을 겁니다. 이게 스프링클러도 비슷하겠죠. 화재 경보기와 더불어서 연동돼서 운영되는 게 저기 스프링클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센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불나면 다치잖아요. 돈 아깝잖아요. 우리 신체에서도 산화적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신체 손상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미리 감지해서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체크포인트 키나즈 1이라는 단백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했고 얼마 전에 또 발표한 내용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더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이런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사람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법 준용해서 만들면 되지 이렇게 과한 연구를 왜 하니? 공부하기 힘들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건강에 과함은 없습니다. 그 과함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뉴트리라이트의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강은 기본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 과하게. 그리고 그 과함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라이트는 지금 현재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기능식품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각 부분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존재를 하고 있죠.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더 여러분들이 또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는 제품들은 뉴트라이트 WX와 커스터마이즈 팩, 또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틴 제품들을 가장 많이 선호해 주시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각각 필요한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넘버 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뉴트라이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되는 테크놀로지에 맞춰서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인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보게 되면 서서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티나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편적인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다가 한국 사람들에게 좀 특화된 제품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특정 집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나가게 되면 연령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마이팩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제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주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 무엇일까? 바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넘어갑니다.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도전 추세에 맞춰서 사람의 수명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죠. 네.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갑자기 나왔네요. 센티네니언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이는, 이 연령대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님은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리더님, 저 한번 봐주세요.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90세? 요즘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나요? 90세가? 건강하게 중요하죠. 건강하게.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 건강하게 100세? 소박하시네요.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100세. 아, 다 소박하시네요. 네, 네. 저는 수명에 사는 데 있어서 나이에 그렇게 큰 욕심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저희 딸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전 100살을 살던 200살을 살던 그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생각하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3회 연속 정도 우승했을 때까지 살고 싶다라는 생각. 그 정도면 볼 거 다 보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영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센티네니언이라고 얘기를 해서 100세까지 사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1990년대에 비해서 8배, 9배 정도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120세 수명을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수명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 잔치를 집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큰 집안의 잔치였죠. 근데 요즘에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뭐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나이대가 된 거예요. 기원전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은 20대였습니다. 20대.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대였습니다. 20대 기원전이지만 그 타임머신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리스인들에게 가가지고 2000년 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 한 85세 정도 돼. 85세까지 누구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그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그때 40대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가가지고 한 100 몇 년 후에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가 170 몇 대가 될 거고, 그리고 80세, 90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 시간은 계속적으로 빠르게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120대 수명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해요. 미래학자 안네 리세키에르 같은 경우 2030년경에, 유전학자 스티브 호바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스티브 호바스 같은 경우는 2050년경에, 분자생물학자 레오나드 가렌티 같은 경우 2070년경에 120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30년 정도 남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10년 후에요. 그만큼 120세가 일반화된 시대가 곧 올 것이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무슨 연령대를 얘기해, 영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사실 저는 그 첫 번째 분은 얘기를 저는 와닿지 않는 분이에요. 저분 미디어 재벌이에요. 이치코프라는 분인데요. 30년 내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걸 100% 확신합니다 라는 얘기해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레이 커스와일이라는 분은 미래학자 중에서 그 적중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중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가 85%, 적중률이 무려 85%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예요.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였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발명품을 많이 만든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에디슨 이후의 최대 발명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발명한 게 뭐냐면 스캐너,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스캐너 이분이 만들었어요. 시리아 이렇게 하이빅스비 얘기하시잖아요. 음성인식 기술을 최초 개발하신 분이 이분이. 음악에도 조예가 있으셨나 봐요. 전자피아노 처음으로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스티브 원더에게 자신이 만든 K250이라는 전자피아노를 선물했던 장면이죠. 그 정도로 뛰어난 분이 바로 이 레이 커스와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책이 참 재밌어요. 이분 책이 2045년까지 살아야 돼요. 이분은 2045년까지 살아야지만 특이점에 와서 자기 불로불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2045년이 되는 게 이분이 90세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신체 관리를 너무나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세요. 60대 때 생체 나이 찍어보니까 45세가 나왔을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할 때 참 재밌었던 게, 그때 아마 리더 여러분들도 아마 책 읽으시면서 인터뷰 보시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건강기능식품 몇 가지를 굉장히 꾸준하게 섭취하세요. 이분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선풍적인 세계적인 열풍을 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섭취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메가3라는 영양소 기본적으로 많이 섭취했고,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도 많이 섭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한 다음에 그 제품들이 쭉 치고 올라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잘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노화도 질병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에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노화의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의미예요. 치료를 하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어찌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논란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2020년도에 이 코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노화와 관련돼 있는 책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해서 젊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와서 젊어지시려고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 노화는 언제 시작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간의 흐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질병의 개수가 증가되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근육이 손실되면서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항노화 호르몬이 감소됩니다. 항노화 호르몬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에스트로겐, 뭐 테스토스테론,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대표적인 항노화 호르몬이고요. 그 외에 신체를 움직이게 해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늙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노화를 시간과 연결지어서 연결선상에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노화가 단지 시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단백질을 분석해 본 결과 특정 시기에 노화 정도가 굉장히 심했대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특정 단백질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노화가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34세, 60세, 78세 특히나 사람이 노화도가 심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봤을 때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특정한 물질에 의해서 이런 노화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의 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환경에서 생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화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점점 대세로 굳혀가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생활습관 성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당신이 생활습관 성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 비해서 젊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 비해서 더 나이가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리더님들 동창 만나시면 늙은 축에 들어가실까요? 젊은 축에 들어가실까요? 아니면 비슷한 축에 들어가실까요? 어느 축에 들어가실까요? 그렇죠. 젊은 축에 들어가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젊은 축에 들어간다는 걸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들은 이유가 제가 지금 아파트 3층에 살고 있거든요.
저 윗집에 4층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많이 뛰세요. 한번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낮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둥둥둥둥둥 거려가지고. 근데 어느 날인가 저녁에 교육을 끝내고 교육장에서 지금 같은 저녁 오프라인 교육을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데 어느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금방 서초동에서 교육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이었죠. 리더분이었습니다. 그래, 네, 같은 아파트 사시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른 거를 봤죠? 4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4층에 사시는 분 앞에 저랑 친한 지인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집에는 낮 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거리신대요. 냄비를 들고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신대요. 그래서 저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오시는 분 다 점대라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분이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메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젊구나, 스타일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남들이 보기에도 리더 여러분들이 좀 젊어 보이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쉬는 타임으로 전해드렸고요. 네. 근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 네. 쿵쿵거릴 때마다 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생활 습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성이요. 노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질병을 막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인체생리 네트워크의 모습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활습관 성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정 그냥 하나만 찝어가지고 그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결과를 보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있으면 이 혈당 조절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게 다 빨간색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빨간색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혈당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위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 2명 중에 1명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트라이트가 생각했을 때는 생활습관 성형인데 그 생활습관 성형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 플랫폼들의 시작은 자신의 일상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바디키 교육할 때 이런 얘기 항상 들었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비만의 원인을, 체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2주 정도의 식생활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흘리고 달리는 흔적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흔적들을 우리가 디지털 빵가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빵가루. 지금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 찍으시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됩니다. GPS 어느 지역에서 사진 찍었는지 몇 시에 찍었는지 다 기록에 남잖아요. 이런 디지털 빵가루를 바탕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빵가루가 나온 이유는 예전에 핸델과 그레텔 기억나시나요? 집에 가기 위해서 빵가루 이렇게 또 돌가루 흘렸던 그 소설에서 모티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저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 교육자를 만들었을 텐데요.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의 저의 일정을
찍어봤어요. 월요일 날 대구 갔다가 그 다음 날 광주 갔다가 그 다음 날 분당 갔다가 그 다음 날 미사 갔다가 그 다음 날 대전 갔다가 그 다음 날 부산 갔다가 그 다음 날 ABC 가는 일반적인 저희 교육 담당자들의 일정이거든요. 그나마 굉장히 좋은 일정이에요. 좋은 일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정이에요. 왜? 기차 타고 가면 되니까. SRT 있는 데니까. KTX 있는 데니까. 이런 것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것, 또 맞춤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요즘에 트렌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분에게 맞는 드라이빙 코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풍경, 좋아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뭐 신호라든지 고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디지털 빵가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건강에 적용된 게 건강 디지털 빵가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2분의 1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시하는 게 뉴트라이트의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 웰리스 랩, 그로잉 랩, 그리고 마이 랩까지. 지금 현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습관 성형을 시작으로 해서 뉴트라이트 제품을 추천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3월에 저희가 사전 출시가 될 예정에 있어요. 건강 추적이 가능하고요. 건강 신호등 아마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로그미라는 회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AUC라고 예측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측력. 이 예측력이 0.935, 0.949, 93%, 94% 정도 나오는 예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문헌자를 보게 되면 예측력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0.75 정도예요. 0.75. 그런데 이 예측력이 90%가 나왔다라는 것은 훌륭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완성도 있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체 생리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건강 신호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빨간색이 들어오게 되면 그와 연결되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성형 방법을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 드립니다. 영양소라는 부분도 빨간색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영양소를 이렇게 연계지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나의 혈액 검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또 위험 요소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네.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이미지로 옮겨가지고 네.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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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네. 본인의 네.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건강 유형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나와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게 한국인 유전체 코호트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했어요. 예측률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90% 이상이라고요. 지금 현재 내가 A 등급이야. 지금 상태를 유지해. 이 중에서 10년 후에 9%만 A 등급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 C야. 지금 C야. 어디 가든지. 그냥 C라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 건강은 절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B야. 지금 상태 유지해. 나이가 들면 92%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합니다. 지금 나 건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나중에 C등급 된 다음에 등급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상해. C타입이라고 얘기했네. 네. C형이 된 다음에 다시 A형이 되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은 항상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없을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자료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60세 이상의 10년 후에 70대에는 그냥 100%가 남성 같은 경우에 C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요.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습관 교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진행해 줬을 때 이게 바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마이 웰리스 랩 조만간에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 한국암행이 또 특징적인 게 최초에 출시가 된 이후에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그 데이터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접목하거나 더 나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이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최초에 진행했을 때보다 지금 마이랩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를 바탕으로 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이랩 부분을 설명드릴 때 마이랩 부분을 설명드릴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리더 여러분들은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나요? 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요즘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죠.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면 뭐가 좋은데? 어떤 과정으로 좋은데? 이 설명을 할 때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신체에는 굉장히 중요한 설비 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대사 물질을 바탕으로 우리 신체가 운영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장이 바로 장이라는 곳입니다. 장이라는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 장이라는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들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 물질의 뭐 70에서 8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면역 물질을 만들어주는 아이가 누구야? 그 면역 물질이라는 장이라는 공장을 운용시키는 아이가 누구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밤에 잘 때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 가바라는 물질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가바, 진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바라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어디야? 바로 장이야. 근데 왜 나는 가바가 나오지 않아? 좋은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아이가 없어. 그 아이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야. 여성분들 우울증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일까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기분을 업 시켜주는 행복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을 섭취했을 때 또 햇빛을 쬐을 때 신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어디서 만들어져? 바로 장에서 만들어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 세로토닌을 만드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 장이라는 것은 설비시설이에요. 설비시설.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훌륭한 설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설비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그 설비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를 넣어주기 위함이에요. 마이랩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마이랩은 그 공장에서 좀 더 세부된 거죠. 쭉 한번 둘러보니까 이쪽 파트에 너무 노동력이 떨어지네. 이쪽 파트에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에 맞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어줄 수 있는 장 전반의 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지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에게 나온 디지털 빵가루잖아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 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래프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각각의 지표가 되는 미생물의 수치예요.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쭉 보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2주차, 3주차에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보시면 장내 유익균과 장내 유해균 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겠지만 뭐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는 어떤 미생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 다음과 같은 미생물 5가지 종류의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그래프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미생물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신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드리는 것이 바로 마이랩 분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냥 체변에서 설사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 하나 뽑아보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프 하나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미생물의 지수들을 하나하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어떤가? 비타민 B군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C의 이용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정밀한 데이터예요. 우리가 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건강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게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마이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보편적인 기준의 넘버원 브랜드 뉴트라이트가 지금 현재는 개별 건강을 위한 개인 건강의 기초가 되는 생활습관 성형의 넘버원 브랜드가 되기 위한 지금 현재 과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도기에서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동원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웰리스 18세 이전까지는 그로잉랩 18세 이후부터는 19세부터는 마이 웰리스 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했어요. 왜 아이들은 왜 마이 웰리스 랩을 하면 안 되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건강검진을 보시게 되면 19세 이상부터 데이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19세 이상 자신의 혈액 건강 결과와 더불어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가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맞춰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성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뉴트라이트 웰리스 플랫폼이 바로 지금 보시는 뉴트라이트의 방향성,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첫 번째 1주차 내용이에요. 2주차 내용에서도 마이랩이 들어갈 거고요. 그 상황에 맞게 3주차에서도 마이랩이 들어갈 겁니다. 각각의 연령대별로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또 뉴트라이트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그 주차별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요. 제일 재미없는 시간입니다. 네, 분명히 얘기 드리고요. 2주차, 3주차부터는 재밌는 시간이 될 거를 확신합니다. 왜? 제가 안 오기 때문에. 네, 네, 확신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